올해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무주택자 분들뿐만이 아니라 유주택자 분들도 2024년도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뜨뜻미지근한 시장이거든요. 이럴 때 보통 일반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락하는 시장에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 근데 오히려 이때 관심이 없을 때 지금은 인플레이션만큼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따진다고 하면 오르는 시장이죠. 오르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만큼 오른다 하더라도 먼저 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요즘에 뭐 인구 감소, 뭐 고령화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는데 네. 뭐 큰 틀에서는 이제 5대 광역시 정도는 그래도 조금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서울이 있고 비서울이 있어요. 당연히 서울이 수요가 많고요. 비서울은 조금 서울보다는 조금 주의할 것들이 있고요. 비서울 중에서도 수도권이 있고 지방에 있는데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우려할 게 더 많은 것들이고 지방에서도 광역시가 있고 도지역이 있는데 도지역보다는 광역시가 더 조금 안전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조금 하급 입지로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어서 버려지는 아파트들도 집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방의 도지역들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버려지는 지역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은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위주의 도시들이에요. 네. 근데 광역시는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은 많지 않고요. 거의 없고 다 3차 산업이거든요. 3차 산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3차 산업은 사람만 살면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뭐 쓰고 공부하고 서비스업이니까. 그런 거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있는 도지역보다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도 이제 모든 돌아가는 핵심 시설들이 다 몰려 있는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부산의 뭐 수영구 해운대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무너질 수가 없죠. 무너질 수가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 광역시에서도 핵심 지역들은 다 살아남을 거다.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서구 유성구가 무너질 수가 없고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서구 남구 같은 경우는 뭐 튼튼하고 그런 거죠. 뭐 울산도 남구 중구는 괜찮고. 네. 그렇죠. 결국에 이제 광역시 정도급에서 좀 핵심 지역들은 그래도 좀 아주 걱정하실 정도까지는 당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돼요. 지방은 제일 비싼 것도 아주 비싸지도 않아. 지금은 예, 서울처럼 비싸지 않으니까 사시면 한 20년 사셔도 돼요. 왜 여쭤보냐면 이제 그런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네. 팔고 네. 좀 서울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서울에 오신다고 하는 게 실거주로 옮기신다는 얘기인지 투자를 하신다는 투자죠, 얘기인지 투자하시는 건 뭐 좋은 일이죠. 확실히 뭐 서울이 더 많이 오를 테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밑에 지역이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이 더 아마 상승률로 따져도 지방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금액 자체가 서울은 상한선이 없는 지역이고 밑에는 상한선이 일단 광역시는 수도권이고 수도권은 서울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들은 좀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되겠죠. 투자 관련해서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의 기사인데 뭐 송파구 쪽에 지금 요즘 전세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갭 투자가 뭐 송파에서 뭐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있는데 지금 이 네. 갭 투자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었는데 갭 투자가 두 가지인 거예요.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갭을 끼고 사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갭을 끼고 사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고 잠실이 아닌 송파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갭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갭이 줄었다 하더라도 1, 2억, 3억 이게 아니라 5억에서 10억 정도 들거든요. 네. 네. 그 정도 들여서 그냥 사두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금리가 좀 높고 하니까 그냥 네. 차라리 그냥 전세를 껴놓고 우선 예.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그렇죠. 돈 모아서 뭐 대출 받아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일종의 실거주 개념으로 이제 선 매수하는 느낌. 예, 그리고 또 송파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뭐 본인이 사기는 좀 힘드니까 나가서 음. 그런 것도 사두시는 분들도 있죠. 나중에 들어가려고 재건축 개발하면. 네. 그러면 지금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의 어떤 여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추락 하락을 할 지역들은 사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단기적인 등락을까지 예상할 수는 없는데 저는 2022년도가 너무 급격히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2022년도 4, 4분기부터 2023년도 1, 4분기까지 거의 한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빠졌는데 그게 한 전 2, 3년 정도 빠질 금액을 한꺼번에 다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약이 됐던 것 같아요. 바닥 다지는 데들은.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인 등락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더 빠지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뭘 보면 아냐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안 팔아요. 그 금액에 안 파겠다고 하는데요. 팔 사람들이 살 생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빠지겠어요. 팔 사람들이 막 던져야지 빠지는 시장인데 팔 사람들이 던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작년 1월, 2월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던지고 막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이게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기분에. 근데 지금은 한번 반등을 했잖아요 중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아 이게 이 정도 빠지면 반등을 하는구나 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이제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까 말한 어떤 불안 요소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겼다고 보는 게 낫겠죠.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는 편이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집주인들이 겨우겨우 버티는 거다. 이거 못 버티고 이제 좀 내려갈 거다. 네.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집주인 대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집주인분들 저도 이제 만나 보면은 팔 사람들은 다 판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팔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지방에 안 팔리는 물건들을 던지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 무리해서 뭐 어떻게 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요가 없으면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뭐 그냥 뭐 막 던지고 막 그런 뭐 경매 넘기고 이런 상황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반대로 또 경매 뭐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네. 최근엔 또 경매 물건들 보면은 거의 뭐 시세대로 낙찰되고 그리고 네. 이제 뭐 아파트들도 뭐 많이 나오진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뉴스를 또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끌한 사람들 물건 던진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물건 던지게 되면 경매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 기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경매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그 사이트를 보고 법원에도 일부러 가보거든요. 제가 입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네. 예, 그러니까 옛날 뭐 바글바글하고 몇십 대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예, 지금도 뭐 물건 나와도 그냥 아파트는 거의 시세대로 낙찰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나오는 것들 뭐 이상한 특수물건 같은 뭐 토지라든지 뭐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막 상가라든지 그거는 제가 봐도 저가도 안 들어갈 것들만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 주거는 거의 안 나왔어요. 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일부러 그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보면 뭐 이제 엄청 낮게 낙찰되는 것들 보면 뭐 네. 전세 껴있는 물건들 막 그런 것들 뭐 선순위 있거나 특수물건이나 네. 그런 거죠. 뭐, 예. 그런 것들이라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이게 뭐 경매로 많이 뭐 팔리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경매 시장이 좋으면은 경매로 하라고 뭐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 사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드리고 있어요. 별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네. 차라리 현장 가서 급매물 달라고 하는 게 더 싸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높게 거래가 되고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2차 정도 유찰이 됐을 때 그때 2차랑 1차 사이 정도 들어가야지 좀 그래도 좀 수익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1차 유찰된 다음에 거의 감정가만큼 낙찰이 되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현장 가서 10% 20% 싼 금매 찾는 게 더 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입주량 자체가 지금 좀 계속 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제 내년도 뭐 입주가 더 적을 것이고 뭐 26년 이후도 뭐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이라면은 결국에 이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그러니까 기준보다 많이 낮아지는 게 한 2, 3년 더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근데 이런 일이 뭐 지금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10년 하면 진짜 반복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속 살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자꾸 이사 가려고 하는 수요, 추가로 하나 더 사려고 하는 수요들만 줄어드는 것들이 안 좋을 때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지금 사는 데보다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수요들, 아니면 하나 더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증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물량이 적고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겠죠. 예, 그렇게 좀 예측은 해보는 것들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 시장에 한번 관찰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예상한 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좀 개입도 안 해 있고, 그러니까 지난 정부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때 규제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규제가 어떻게 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고,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도 올라대고 그러니까 이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지금처럼 그냥 수요 공급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장은 어려운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냥 거래가 얼마에 되고 있는지 그냥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냥 평행하게 그냥 계속 횡보하는 구간이긴 한데 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약간의 좀 상승 요소가 좀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하다는 게 인플레이션만큼 간다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상 안 가면은 그럼 빠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만큼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굳이 따진다고 하면 오르는 시장이죠.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르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만큼 오른다 하더라도 먼저 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그냥 하지 말고 가시라고 하는 것들이고, 투자는 이게 이제 선이 있으면은 또 많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이때 들어가야지 이만큼이라도 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실거주 하실 분들은 갈 건데 그냥 먼저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은 뭐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주 막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네. 선별하면 어차피 또 말도 안 되는 단타를 또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게 진짜 간도 크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입지 상품을 안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봤을 땐 저건 저 가격에 사면 안 되는 가격인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밀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주공 네. 아파트들이었거든요. 그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 될 주공이 있고 안 될 주공들이 있는데 재건축이 안 될 주공들까지 그렇게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시 가격이 한 6, 7천이었는데 그게 막 1억 4천까지 올라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토탈이 다 빠졌어요. 그거는 그건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 단기적인 투자 수요층들까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전세 수요도 많고 매매 수요도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GTX가 어쨌든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네. 뭐 개통은 B 씨는 뭐 아직은 먼 얘기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난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이제 GTX 호재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좀 과하게 좀 오버슈팅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GTX 호재라는 것들 때문에 관심을 갖는 지역들, 이 지역이 지금 산다면. 너무 약간 좀 성급한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실거주면 그냥 사시면 되고요. 잊어먹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10년 이상 살 거니까. 근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본인 능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비싸게 안 삽니다. 쌀 때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좋은 예를 드셨는데 GTX C 호재가 터졌단 말이에요. C 호재는 지금 당장 우리가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2021년도에 C가 갑자기 의왕시가 추가가 되고 왕십리가 추가되면서 호재가 확 터진 겁니다. 근데 2021년도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었냐면은 말 그대로 진짜 광풍의 시장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오버해서 슈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왕에 있던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17억 가까이 거래가 네.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그건 오버 슈팅이거든요, 분명히. 왜냐면은 그 당시 17억이면은 서울 가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걸 왜 의왕 가서 GTX C에 있던 호재만으로 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거는 100% 내려오게 돼 있는 것들이죠. 내려왔어요, 진짜. 2022년도에 바로 1년도 안 돼서 10억 미만은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는 호재가 되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살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고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지가 좋고 호재가 가시화된 데들은요 전고점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엘센트로는 이 17억이 분명히 산 사람도 손해 본 거 아니에요. 몇 년 안에 17억이 넘어갈 겁니다. 근데 8억에 산 사람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8억에 산 사람들이 더 그게 테크닉인 거죠. 확 빠졌을 때 이게 말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슈팅도 있지만 평가 절하도 있거든. 그때 사는 거죠. 호재가 네.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호재가 터졌다가 사는 것들은 주변 시랑 비교해 보면서 사야죠. 이게 싼지 비싼지는. 그러면 그 말은 오히려 그 전고점 대비 많이 빠진 곳들 위주로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그렇죠. 있을까요? 근데 전고점도 이제 좀 이 호재가 가까이 좀 정말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이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호재만 갖고 올라간 지역들도 있어요. 확정 하나도 안 됐는데 네. 솔직히 좀 GTX, ABC는 뭐 오늘 착공을 합니다. B 같은 경우는 ABC 다 착공이 끝난 건데 D, F는 예타조 통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GTX, ABC는 이미 착공을 했잖아요. 이건 사도 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또 막 변동은 있겠지만 그 아까 호재 있는 지역들 중에서 좀 많이 빠졌던 곳들은 한번 좀 봐라.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청약도 지금 약간 양극화인 것 같은데 뭐 서울 안에서도 미분양 나는 뭐 비싼 데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저렴한 곳들은 또 막 로또 청약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아, 청약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청약 좀 이건 어떻게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미련이 계속 남잖아요 이게 추첨제도 있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이거는 네. 또 이게 그냥 저는요 청약을 굳이 할 필요 있나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서울에 진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으로 내가 당첨이 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해야 돼. 가점이 60점이야. 네. 지금까지 부동산은 전혀 몰랐는데 청약 통장 꾸준히 넣고 있었는데 가점이 60점이고 70점이에요. 이런 분들은 청약 무조건 해야죠. 이거는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청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서울에 이런 강남구나 용산구에 물건 살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 20대인데 30대 초반인데 가점이 20점대야. 이런 분들은 청약을 해서 뭐 할 거예요? 추첨제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차라리 그냥 줍줍하는 게 낫죠. 이런 것들. 왜냐면 줍줍 보는 것들. 그래서 가격대를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은 게 이게 줍줍으로 나왔을 때 지금 줍줍을 사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공부가 되면요. 줍줍을 해도 되고 저는 입주권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뭐 리모델링도 상관없고 그냥 기존 구축들 사도 상관없고 대안이 많거든요. 뭐 경매에서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연령이 적으면은 이게 내가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날아가 버리는 걸 되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약 당첨권에 들어오기까지 한 20년이 걸리잖아요. 그때 훨씬 더 자산이 늘어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아니 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약으로 실제로 큰 돈을 만지는
그 비율이 네.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통장은 있어야 돼 근데. 네. 왜냐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2순위라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네. 청약만 보고 있는 거는 아니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큰 아니에요.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뭐 나는 부동산 공부 전혀 안 할 거고 난 그냥 일만 하고 열심히 그냥 내 생활만 하겠다. 뭐 네. 그런 분들한테는 청약은 그냥 뭐 중장기적으로 뭐 계속 가지고 갈 수는 네, 있겠죠. 갈 수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청약 제도가 조금 뭐 된다 싶으면 또 바꿔버리니까 네. 1년에 10번씩 바꾸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내 집 마련은 빨리 하셔라. 그러면 청약에 대한 그런 애절함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촬영하는 날이 지금 벌써 이제 3월인데 이제 벌써 이제 한 4분의 1 정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의 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벌써 지금 올해도 많이 갔는데 올해 안에 부동산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들 보실 테니까 그리고 지금 정도면 한번 사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무주택자 분들뿐만이 아니라 유주택자 분들도 2024년도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마 오늘 방송 내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막 뜨뜻미지근한 시장이거든요. 막 핫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근데 이럴 때 보통 일반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락하는 시장에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 근데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한 시장에 벌써 관심들이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때 관심이 없을 때 협상하기도 더 편하고 은행에서도 되게 잘해줘요. 요즘 은행 한번 가보세요.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잘해주니까 한번 정보도 찾아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행히 또 올해 줍줍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줍줍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방에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의 분양권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일자리가 있고 그 지역 내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지방에서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새 아파트로 바꾸시는 것들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서울은 제가 굳이 코멘트를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무 때나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규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왜냐하면은 지금 규제 지역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송파구 잠실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거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송파구의 잠실동에 있는 걸 사려고 하면은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규제가 풀리면 들어온다. 그때 늦은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이 규제 지역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하는 거야.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는 그 해당되는 물건만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세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것들 다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지방 분들도 서울 거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수도권도 하셔야 되고 왜 상한선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올해 분양권으로도 투자할 거 많고 입주권도 되게 조정이 된 게 많거든요. 특히 뭐 노량진 뉴타운도 그렇고 뭐 장인 뉴타운도 그렇고 아무튼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대에 내려온 상품들 중에서 투자용으로도 많고 내 집 마련 용도도 많으니까 공부하시면은 하신 만큼 가져가실 수 있는 해가 2024년도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단기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리 못해도 뭐 보통 한 2년 이상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보다도 이제 뭐 앞으로 한 26년, 27년 분위기를 또 예측도 해보면서 또 이제 하는 거라서 당장의 뭐 지금 상황보다도 뭐 지금 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미래를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뭐 경제 이야기 여러 가지 또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시청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소장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